자, 모든 음식을 데워주는 전자레인지처럼 모든 경제 뉴스를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예. 또 살짝 보고 갑니까? 예, 지수를 뭐 사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그 매크로 지표보다는 개별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어서 이렇게 뭐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보니까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한 0.03%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도 0.04% 빠지고 S&P는 0.09% 오르고 그냥 뭐 특별히 지수 변동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저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짜자자자. 예,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얘기들이 좀 뭐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좀 이제 식상합니다. 뭐 하반기에 뭐 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금리 고점은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블러드도 한마디 했는데 약발이 별로 없네, 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지금 매크로 지표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영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 위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그 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 발표했어요. 1분기 경제 성장률 나왔는데 4.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경기 개선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인식과 달리 꽤 괜찮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저희 연율이에요, 아니면 그냥 1분기만이에요? 1분기요. 올해 그래요? 1분기 국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당연하죠. 그러면 그럼 곱하기 넷 하면 20% 성장하게. 아니 왜 어디죠? 그 미국은 연율 계산. 거의 연율 계산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이전에 로이터 같은 데서 전망했던 경제 성장률이 아니면은 이제 시장 전망치도 한 3.89 아니면 4 이 정도 전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4%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1차 산업이 3.7, 2차 산업이 3.3, 3차 산업이 5.4. 그러니까 3차 산업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그 중국이 제시했던 연간 목표치는 5%였어요. 근데 1분기에 4.5니까 5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전망치보다는 꽤 높게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했을까? 중국의 성장이 꽤 괜찮았다는 걸 왜 체감하지 못했을까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소매 판매가 거의 한 5.8%가 늘었어요. 1분기에 소매 판매가 5.8이 늘었고 이게 월이 지날수록 점점 이 폭이 되게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에는 소매 판매가 10.6%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 그 내수 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혜택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제조업이 중국의 수출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내수 중심, 서비스업 중심으로 좀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샀대요, 근데? 그것까지 개별 품목으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소매 판매에서도 뭐 무슨 뭐 있어요? 뭐 치약은 아니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GDP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까? 그냥 소매 판매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군요. 예, 그러면은 이걸 나중에 그 전문가들이 또 이제 그걸 또 뜯어보겠죠. 소매 판매에서 좀 세부적으로 옷 같은 거 많이 안 샀을까? 옷? 집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옷, 뭐 신발, 뭐 화장품. 이런 맞아요. 거. 정프로님도 이번에 그 전에 옷 새로 사시었잖아요. 예,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무슨 레더라 그랬지 이거? 이건 이제 비건 레더인데. 비건 레더. 요거 이제 곧 종료하고 스노우 피크로 갑니다. 스노우 피크. 우리는 이제 스노우 피크로 전 무조건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수출액이 많이 늘었어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8.4%가 늘었는데 이게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3%요? 네. 네. 1월, 2월은 조금 약했고 3월에 23% 늘어서 합산으로 하면 8.4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수출도 꽤 이제 3월 이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린데 물론 수출 품목들은 잘 보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IT 제품 같은 경우가 좀 잘 수출이 돼야 우리가 반도체 같은 데서 그렇죠. 수혜를 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TSMC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는 것을 좀 놀랄 일인가 좀 저는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도 대만에서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대만에서 가고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에서 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조립해서 만드는 게 중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은데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특별히 좋을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3월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1분기 물가 지수 CPI죠. 네. 이게 그 1.3% 올랐습니다. 1.3%. 예, 굉장히 낮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생산 수요, 취업 물가, 주민소득 등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경기가 개선되고 경제 상황이 양호하게 운영될 거라고 평가를 했고요. 성장률도 잘 나오고 소매 판매 잘 되는데 물가는 낮아요. 예. 희한한 일이네. 아 근데 워낙 안 좋았잖아요. 아 중국이. 예. 그리고 이제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수입도 뭐 크게 에너지 수입 같은 게 별로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서 한 3월부터는 슬슬 온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중국이 내수를 엄청나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를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가 온기를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을 독려해야 된다 이거죠. 수출하고 제조업. 그러니까 그 수출 중에서도 제조업이지. IT 그런 쪽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오다 보니까 JP 모건이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 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기존에 6%였거든요. 근데 6.4%로 올렸습니다. 무려 40bp를 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시티그룹도 기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7로 보고 있다가 6.1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마크롱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엄청 극진한 대접 받고 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게 폰데라이언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있잖아요. 어제 바로 거기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내부 분열 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유럽의 대중 정책은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분열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외부의 책략을 이겨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원국 간의 긴밀한 조율은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얘기고 외부의 책략이라는 건 중국의 유화책을 하는 게 이게 결국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유럽 집행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같은 날인데 어제 밤이죠. 뭐 그쪽 시간으로는 뭐 저기 한데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차단하는 것은 국익에 역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영국에서는 했어요. 흑백 논리를 경계하고 좀 더 경교하고 미묘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게 중국의 셔터를 내리는 거는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중국은 우리가 관계를 맺든 안 하든 하던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굳이 이거를 자를 필요도 없고 중국하고 자른다라는 거는 아예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데 오히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또 영국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국내적으로도 되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뭐 프랑스가 이렇게 하면 영국은 저렇게 하고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또 저렇게 하고 굉장히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고민이 많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뭐 IRA 한다고 자동차 자기네 것만 쫙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엄청 헷갈리지. 그렇죠. 응? 또 이렇게 쫙 하면은 뭐 우리가 남이가 할 텐데. 예. 근데 뭐 유럽 뉴스 그냥 헤드라인만 몇 개 전해드리면은 네. 그 유럽판 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유럽판 반도체법이 한 62조 원 규모 정도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유럽판 반도체법이 시행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자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집행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뭐 유럽 의회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3자가 합의한 것이 어제 타결이 됐고요. 유럽에 그럼 반도체 공장 막 만들어요? 그 만들면 거기다 이제 보조금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안 지으면 뭐가 페널티 있겠네. 뭐 수출할 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만드는 그 보조금 주면 그 보조금만큼 딴 데서 받아야 되겠죠. 유럽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럼 안 들어온 사람들은 또 페널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게 보통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많이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그 철강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 보고하라는 탄소 국경세 제도 있어요. 이거 26년부터는 관세 매길 거고 지금 오는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수출하려 그러면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얘기하는 탄소 국경세 보고가 이제 의무화되는 내용이 어제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유럽에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두 번째 번째 뉴스. 뉴스로 가보죠. 두 번째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트루스 GPT 만들 거래요. 응? 트루스 GPT. 챗 GPT 짝퉁이 뭐예요? 챗 GPT는 맨날 거짓말만 하는 모델이다. 그게 진짜인지 그 아닌지 진실 GPT? 네, 진실을 말하는 GPT. 진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본인이 좀 진실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뉴스하고 좀 이따가 MS 관련한 뉴스도 좀 전해드릴 건데 네. 요즘에 그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좀 산업계 동향들을 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화두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윤리예요. 윤리? 네, 인공지능의 윤리, 네.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최종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부터 최종 서비스까지 뭐 반도체, 초거대 모델, 알고리즘, 예. 거기 추론 모델, 학습 모델 해가지고 이게 쭉 연결되는 최종 서비스까지 만드는 수직적 통합에 대한 것이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챗GPT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오픈AI가 처음에는 좋은 일로 하자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불분명하고 챗GPT가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타당하도록 훈련되고 있다. 이건 나쁜 징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예. 그리고 2015년 오픈 AI 창립을 자기가 주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만들 때는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내가 잠깐 눈을 떼니까 이제는 소스를 폐쇄했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어떤 얘기냐면은 오픈 AI가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 개발자들이 다 이걸 다 오픈을 했었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켰고 이걸 하다가 그 GPT 3.5까지는 이제 챗GPT가 나온 거고 GPT-4부터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공개하지 않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 야 이제 슬슬 돈 되니까 이제 공개 안 하냐. 이름이 오픈 AI인데. 그냥 클로즈드 AI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연구자들이 오픈으로 해서 이만큼 이렇게 쌓아온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냐, 공개를 안 하냐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오픈 AI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학습을 시켜보니까 학습시킨 내용을 그대로 오픈을 하면 안 되더라. 여기에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하면 안 되고 뭐 이거 뭐 핵무기 같은 거 만드는 법 좀 알려줘.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해서 이거 조율을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하지 않는 방식의 학습 방법을 그냥 공개를 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게 오픈 AI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이게 좀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거고 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매우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영리를 추구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구글의 AI 개발에 대해서도 머스크가 또 비판을 했어요. 레리 페이지가 뭐 친한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거 AI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맨날 얘기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 그러면서 구글의 목표는 인공 범용지능 그러니까 초지능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인간을 넘어서는 그냥 압도적인 지능의 인공지능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하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레리 페이지가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제가 트루스 GPT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본질을 하려고 노력하는 최대의 진실 추구 AI를 시작할 것이다. 우주를 이해하는 관점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하고 좀 얘기를 했었고 네바다주에 XAI라는 법인 설립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뭐 요런 게 그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게 있고요. AI 시장이 이제 머스크도 뛰어드는구만요. 근데 원래 뭐 일론 머스크가 많이 했었죠. 테슬라에도 그 D1 칩이라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 칩을 만들고 있었고요. 아니, 누구가 친해서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레리 페이지. 레리 페이지. 예, 구글. 왜요? 그 있잖아. 그 구글 창업자 중에 그
그 부인하고 세르게이. 걔한테 얘기 안 해서 다행이다. 네. 사실 일론 머스크는 무슨 PC라고 그러죠? 뭐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인가요? 네. 그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젠더라든지 인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당위를 얘기하는 네, 거. 생각은 사람들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검열. 예.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검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렇지 않은 SNS를 만들겠다고 트위터를 샀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많이 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좀 연결해서 뒤에 뉴스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서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챗GPT 오픈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 쓰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한 10,000장 정도가 들어간다라는데 요거에 이제 그 직접 칩을 좀 만들 건데 그 칩을 뭐 직접 개발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개발사들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든 칩을 쓰고 있었고 지금 MS는 외부에서 칩을 좀 받았었는데 이거를 좀 직접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좀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냥 엔비디아 GPU 쓰던 거에서 자체 칩을 만들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칩 만들고 모델 만들고 알고리즘 만들고 해서 이게 수직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좀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삼성전자하고 칩 만드는 것부터 서비스 만드는 거 이거 수직 계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D1 칩 만들어 가지고 최종 서버의 도조 시스템까지 연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이거 쓰기 되게 좋은데? 뭐 이거 쓰기 편리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서비스 만들어 보면 어떨까는 제일 위에 단에 소비자 접점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좀 새로운 게 나오면 그 근본적인 그 산업 생태계의 변화보다는 짧게 돈 되는 거 중심으로 하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그 서비스 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 밑에 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에 대한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네. 이 인공지능으로 비롯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챗 GPT 말고 트루스 GPT를 만든다. 아니 뭐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네,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너무 또 하나에 그렇죠. 매몰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LG 관련된 소식도 하나 있군요. 예, 구강모 LG 그룹 회장이 배터리 소재 현황 및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주에 있는 양국제 공장을 방문했다. 뭐 방문한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청주 공장이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 생산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비싼 꽤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인데 여기에 청주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가네스 때 니켈 비율 높고 성능이 좋은 양극재를 만들고 있어요. 청주 공장의 연간 양극재 생산 규모가 한 7만 톤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이게 7만 톤 규모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한 0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0 하나 붙이면은 70만 대 자동차. 7만 톤이면 양극재 7만 톤, 그럼 대충 한 70만 대 정도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청주 공장과 함께 글로벌 생산 라인 합치면 한 12만 톤 정도 규모의 양극재를 LG화학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120만 대. 예, 여기에다가 그 올해 완공을 하게 되는 데가 구미 생산 라인이 있어요. 요게 더해지면은 한 18만 톤 정도의 양극재 생산 기지를 좀 갖게 됩니다. 그럼 0 하나 붙이면은 전기태 한 180만 대 규모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지 소재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27년까지 한 20조 원으로 4배까지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빨리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아까 그 수직
양국적 통합이 아까 반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양극재 소재 관련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양극재를 만드는 거는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섞은 전구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하고 전구체. 근데 그 전구체를 예전에는 다 중국에서 공급을 받아왔어요. 근데 LG화학하고 중국의 화유 코발트가 1조 2천억 원 투자해서 새만금에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 짓고 있고요. 네. 새만금에 SK온도 에코프로 중국의 거린메이하고 전구체 공장 짓고 새만금에 있어요. 뭘 많이 하네 진짜. 네, 맨날 그렇죠. 내가 노래 부르는데. 예, 새만금에? 맞아요. 네. 무슨 노래 하셨죠, 그게? 아니 새만금 계속 뭐 하자고. 아. 빈 땅에. 아, 네. 진짜 노래가 아니고. 새마을이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광양 공장이 한 9만 톤 규모로 준공이 돼요. 90만 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미 공장이 10,000톤짜리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5,000톤짜리 있으니까 10만 5천 톤에다가 여기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포항에 6만 톤, 중국에 3만 톤, 캐나다 GM까지 합친 게 한 3만 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5년에 한 34만 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다른 뉴스 자꾸 이렇게 엮어서 설명드려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하원에서 그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위원이 포드하고 CATL 합작하는 거 가지고 엄청 비판을 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 세금 내 가지고 있는 거 포드 합작해 가지고 중국 기업 다 줄라 그러냐. 좋은 얘기 했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뭐 중국 미국 들어오는 거 가지고 엄청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직접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정치 부족,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망이 미국에 들어가는 거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에서 직접 하게 되면 IRA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FTA가 잘 돼 있으면서 배터리 생태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 압도적으로 한국이에요. 한국이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만들고 다 새만금 들어오고 그 중국의 전구체 회사가 포항에다가 공장 만들고 LG화학하고 화유 우리 코발트 몰랐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쓰셨더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공장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도 나간다 그러지, 뭐 전기차 공장도 미국에다 만든다 그러지. 그럼 우리는 뭐가 남냐? 라는 부분에서 이런 데서 기회가 좀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구강모 회장 방문 그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일론 머스크, 뭐 LG, 그다음 중국의 경제 성장 이렇게 좀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